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혈압계부터 찾으십니까? 팔에 혈압계를 감고 숫자가 올라가는 그 짧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십니까?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왜 이러지? 혹시 큰일 나는 건 아닐까? 약을 먹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불안할까? 이런 생각이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을 짓누르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혈압 숫자 하나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혈압이 정말 나이 때문에만 오르는 것일까요? 정말 약만 먹고 있으면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오래 높았던 혈압도 생활이 바뀌면 다시 안정된 흐름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은 겁만 낼 숫자가 아닙니다. 혈압은 내 몸이 매일 보내는 신호입니다. 혈관이 조금 지쳤다는 신호이고 심장이 너무 바쁘게 일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밥상과 잠과 움직임과 마음의 긴장이 몸속에서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신호라는 말은 아직 바꿀 수 있는 지점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어느 날 갑자기 포기하지 않습니다. 몸은 끝까지 알려줍니다. 조금 덜 짜게 먹어보자. 조금 더 걸어보자. 밤에 조금 더 쉬어보자. 화를 조금만 천천히 내려놓아보자. 이렇게 조용히 부탁합니다. 혈압계 숫자는 여러분을 벌주려고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아직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무서운 장면을 떠올립니다. 쓰러질까봐, 중풍이 올까봐, 심장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합니다. 그 걱정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혈압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무서워만 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불안해서 혈압을 재고 숫자가 높아져서 더 불안해지고 불안한 마음 때문에 몸은 더 긴장하고 긴장한 몸은 다시 혈압을 올리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첫걸음은 혈압을 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혈압은 내 몸을 혼내는 숫자가 아니라 내 생활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혈관을 한번 오래된 물길로 상상해 보십시오. 젊을 때는 물길이 부드럽고 탄력이 있습니다. 물이 흘러도 벽이 잘 버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물길의 벽이 조금씩 딱딱해지고 길이 좁아지고 그 안으로 지나가는 물살이 세지면 부담이 커집니다. 여기에 매일 짠 음식이 들어오고 몸은 무겁고 잠은 부족하고 마음은 늘 긴장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길은 쉬지 못합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은 하루 종일 피를 실어 나르는 길입니다. 뇌로 심장으로 콩팥으로 눈으로 발끝으로 손끝으로 피가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 계속 높은 압력이 걸리면 작은 혈관부터 지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몸속에서는 매일 작은 부담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 관리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이미 오래 혈압이 높았는데 이제 뭘 바꾸겠나.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식습관이 바뀌겠나. 무릎도 아픈데 운동을 어떻게 하겠나. 평생 짜게 먹었는데 이제 싱겁게 먹으면 무슨 낙으로 사나.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시니어의 생활 습관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삶이 쌓인 방식입니다. 가족을 먹이고 일터에서 버티고 아픈데도 참고 살아온 시간이 그대로 밥상과 수면과 몸의 움직임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대본에서 쉽게 말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혈압을 관리하는 핵심 원칙을 어렵지 않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어떤 음식부터 줄여야 하는지, 왜 국물이 혈압에 부담이 될 수 있는지, 왜 식후 10분 걷기가 생각보다 중요한지, 왜 아침 혈압을 잡으려면 밤잠부터 봐야 하는지, 왜 혈압 기록이 병원 진료만큼이나 중요한 생활 자료가 되는지 하나씩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실 겁니다. 나도 오늘부터 할 수 있겠다.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겠다. 혈압 때문에 겁먹고 사는 삶에서 혈압을 이해하고 다루는 삶으로 갈 수 있겠다.
여러분, 혈압은 숫자로 보이지만 사실은 생활의 소리입니다. 밤새 잠을 설친 소리, 짠 국물을 다 마신 소리, 하루 종일 앉아만 있었던 소리, 마음속 화를 꾹꾹 눌러 담은 소리, 몸이 무거워진 소리, 숨을 얕게 쉬며 살아온 소리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혈압은 좋은 생활의 소리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국물을 남긴 소리, 천천히 걸은 발걸음의 소리, 밤에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고요한 소리, 아침마다 혈압을 차분히 기록하는 연필 소리, 이런 작은 소리들이 모이면 혈관은 조금씩 다른 환경을 만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혈압 관리의 핵심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의료진의 진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미 혈압약을 드시고 있다면 절대로 임의로 끊거나 바꾸시면 안 됩니다. 몸이 이상하거나 혈압이 매우 높게 나오거나 가슴 통증, 심한 두통, 한쪽 마비,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심하게 찬 증상이 있다면 생활 습관으로 버티려 하지 말고 즉시 의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치료 지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안전한 방향으로 돌려놓기 위한 생활 안내입니다. 약이 해야 할 일은 의료진과 함께 맡기고 생활이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매일 해나가자는 뜻입니다. 자, 이제부터 편안하게 들어보십시오. 라디오에서 누군가 여러분 옆에 앉아 차분히 이야기해 주듯이 오늘은 혈압을 숫자가 아니라 삶의 흐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혈압은 무섭지만 모르면 더 무섭습니다. 알고 나면 다룰 수 있습니다. 다루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두려움이 줄어들면 생활이 바뀝니다. 생활이 바뀌면 몸은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아직 여러분의 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혈관에게 다시 숨 쉴 길을 열어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혈압 관리는 병원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혈압을 재고 약을 받고 설명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루 24시간 중 병원에 있는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집에서 보냅니다. 식탁 앞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침대 위에서, 시장과 경로당과 버스 안에서 보냅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먹고 어떻게 쉬고 얼마나 움직이고 무엇에 화를 내고 어떻게 잠드는지가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혈압은 진료실에서만 만들어지는 숫자가 아니라 집안의 생활에서 만들어지는 숫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먹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약을 잘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약을 먹고 있다는 이유로 매일 짠 국물을 마시고 라면, 국물을 끝까지 비우고 밤마다 과자를 먹고 잠은 부족하고 하루 종일 앉아만 있다면 혈관은 여전히 힘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활을 조금씩 바꾸면 의료진과 함께 혈압 흐름을 더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함께입니다. 생활 습관이 약을 대신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과 생활은 서로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관계입니다. 약이 몸 안에서 도와주는 동안 생활은 혈관이 덜 힘들게 환경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혈압이 오르는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나이, 유전, 체중, 식습관,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스트레스, 술, 담배, 다른 질환, 복용 중인 약, 이런 여러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 관리는 한 가지 비법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음식 하나가 좋다고 들었다고 해서 그것만 열심히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차를 마시면 좋다, 어떤 가루를 먹으면 좋다, 어떤 집이 혈관을 청소한다, 이런 말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은 유행을 따라 관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기대어 기본을 놓치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는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식품이나 진한 즙도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혈압 관리의 기본은 단순합니다. 덜 짜게 먹고 몸을 조금 더 움직이고 잠을 회복하고 스트레스를 낮추고 술과 담배를 줄이거나 끊고 혈압을 정확히 재고 의료진과 꾸준히 상의하는 것입니다. 너무 뻔하게 들리십니까? 맞습니다. 건강의 핵심은 되게 뻔합니다. 그런데 뻔한 것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우리는 자꾸 특별한 것을 찾습니다. 한 번에 좋아지는 비법, 먹기만 하면 되는 식품, 운동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 약을 줄일 수 있다는 말,
이런 것에 끌립니다. 하지만 혈관은 속임수에 속지 않습니다. 혈관은 매일의 반복에만 반응합니다. 혈압을 자동차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경고등이 켜졌는데 경고등만 테이프로 가려버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엔진 오일도 봐야 하고 타이어 공기압도 봐야 하고 브레이크도 봐야 하고 운전 습관도 봐야 합니다. 혈압도 그렇습니다. 숫자를 보지 않으려고 피하는 것은 경고등을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숫자가 두렵다고 혈압계를 밀어 넣어버리면 마음은 잠깐 편할 수 있지만 몸의 흐름은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혈압을 너무 자주 재며 불안해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경고등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계속 들여다보느라 운전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필요한 것은 정확한 측정과 차분한 기록입니다. 고혈압이 위험한 이유는 많은 경우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면 사람은 바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혈압은 높아도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지 않다고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어지럽지 않다고 괜찮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반드시 혈압 때문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증상만 믿지 말고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혈압은 소리 없는 편지처럼 옵니다. 편지를 열어보지 않으면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혈압 측정은 그 편지를 읽는 일입니다. 그런데 혈압을 잴 때도 방법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급하게 잽니다. 방금 계단을 올라왔는데 바로 잽니다. 커피를 마시고 잽니다. 화가 난 상태로 잽니다. 말하면서 잽니다. 팔 위치도 대충입니다. 그러고 나서 숫자가 높다고 놀랍니다. 혈압은 몸의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같은 조건에서 재야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화장실에 다녀온 뒤 식사와 커피를 하기 전 조용히 앉아 쉬고 재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팔은 심장 높이에 두고 발은 바닥에 편하게 붙이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높은 숫자에 무너지지 말고 일정한 기간의 흐름을 보십시오. 혈압은 점 하나가 아니라 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혈압 관리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을 낮춰야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높은 혈압을 안정적인 범위로 관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목표가 오직 숫자를 빨리 낮추는 데만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오늘 조금 높으면 실패한 것 같고 내일 조금 낮으면 안심하고 모레 다시 오르면 절망합니다. 혈압 관리는 하루하루 숫자와 싸우는 일이 아닙니다. 혈관이 덜 힘든 생활을 만드는 일입니다. 숫자는 그 결과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숫자를 따라가되 숫자에 끌려가지는 않아야 합니다. 시니어에게 혈압 관리가 더 어려운 이유도 있습니다. 첫째, 입맛이 변합니다. 나이가 들면 맛을 느끼는 감각이 예전 같지 않아 더 짠맛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치아와 소화가 불편해 부드럽고 간이 강한 음식을 찾기 쉽습니다. 셋째,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무릎과 허리가 아프면 걷는 시간이 줄고 그러다 보니 근육도 줄어듭니다. 넷째, 잠이 얕아집니다. 자주 깨고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지고 낮잠이 늘어나면서 밤잠이 더 흔들립니다. 다섯째, 외로움과 걱정이 커집니다. 가족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혼자 사는 불안이 몸의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혈압 관리는 단순히 싱겁게 먹으세요, 운동하세요 이런 말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의 생활 현실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분에게 매일 신선한 채소를 다양하게 차려 드시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현실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장을 자주 가기도 힘들고 음식이 남아버려질까 봐 부담스럽고 혼자 먹는 밥에 정성을 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완벽한 건강식이 아니라 현실적인 건강식이 필요합니다. 두부 한 모, 달걀 몇 개, 냉동 채소, 토마토, 바나나 조금, 무염에 가까운 견과류, 잡곡밥 소분, 생선 한 토막 이런 식으로 쉽게 꺼내 먹을 수 있는 재료가 도움이 됩니다. 혈압 관리는 근사한 식탁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또 가족과 함께 사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족이 짜게 먹으면 본인만 싱겁게 먹기 어렵습니다.
남편이 국물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고 하고 자녀가 배달 음식을 자주 시키고 손주들이 오면 치킨과 피자가 올라옵니다. 그 속에서 혼자만 혈압식을 지키려면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 건강 문제로 봐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국물 간을 조금만 줄이자,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먹자, 식후에 같이 동네 한 바퀴 돌자, 이런 부탁은 이기적인 말이 아닙니다. 오래 함께 살기 위한 말입니다. 혈압 관리에서 또 하나 꼭 짚어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혈압은 마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얕아지고 몸이 굳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 몸은 전쟁 준비를 합니다. 혈관은 좁아지고 심장은 더 세게 움직입니다. 물론 사람이 화를 안 내고 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가 올라올 때 내 몸을 어떻게 지키느냐입니다. 곧장 소리치기 전에 물 한 모금 마시기, 자리를 잠시 피하기, 천천히 숨 내쉬기, 마음속으로 지금 내 혈관을 먼저 지키자고 말하기. 이것은 약한 태도가 아닙니다. 아주 강한 자기 보호입니다. 2부에서 꼭 기억하실 말은 이것입니다. 혈압은 한 가지 이유로만 올라가지 않고 한 가지 방법으로만 관리되지 않습니다. 혈압은 내 몸 전체의 생활 성적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겁먹지 말고 탓하지 말고 관찰하십시오.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 얼마나 걸었는지, 잠은 어땠는지,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혈압은 어떻게 나왔는지 차분히 연결해 보십시오. 연결이 보이면 방법이 생깁니다. 방법이 생기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불안이 줄어들면 몸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이 혈압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이제부터 혈압 관리를 위한 핵심 습관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5개의 문만 남기시면 됩니다. 첫째, 국물부터 줄인다. 둘째, 혈관이 좋아하는 밥상을 만든다. 셋째, 식후 10분 걷는다. 넷째, 밤잠을 지킨다. 다섯째, 혈압을 기록한다. 이 5가지가 오늘의 중심입니다. 이것을 모두 완벽하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씩 천천히 내 생활 안에 넣어보자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국물입니다. 혈압을 생각할 때 소금을 줄이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소금통만 생각합니다. 나는 음식에 소금을 뿌리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숨어있는 소금입니다. 국물에 숨어 있고 찌개에 숨어 있고 김치 국물에 숨어 있고 젓갈과 장아찌에 숨어 있고 라면 스프와 햄, 소시지, 어묵, 가공식품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밥상은 국과 찌개가 자주 올라옵니다. 따뜻한 국물이 있어야 밥이 넘어간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국물 속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기 쉽다는 점입니다. 오늘부터 싱겁게 살겠다고 선언하고 모든 반찬을 갑자기 밍밍하게 만들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첫걸음은 간단하게 가야 합니다. 국물을 끝까지 마시지 않는 것, 이 하나만 시작하십시오. 국은 건더기를 먹고 국물은 남기십시오. 찌개는 작은 그릇에 덜어 드시고 밥을 말아 먹는 습관을 줄이십시오. 라면을 드시는 날이 있다면 면을 먹더라도 국물은 남기십시오. 냉면을 드실 때도 육수를 다 마시지 마십시오. 국밥을 드실 때는 국물을 절반 이상 남기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식탁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맛을 천천히 바꾸는 것입니다. 평생 짜게 드신 분에게 오늘부터 무조건 싱겁게 드세요라고 말하면 음식이 재미없어집니다. 음식이 재미없어지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맛을 빼앗지 말고 맛의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소금과 간장, 된장, 고추장의 양을 조금 줄이는 대신 파, 마늘, 양파, 들깨, 참기름, 아주 조금, 식초, 레몬즙, 후추, 고춧가루, 깨소금 같은 향을 이용해 보십시오. 짠맛만 맛이 아닙니다. 고소한 맛, 새콤한 맛, 향긋한 맛, 담백한 맛도 있습니다. 혀는 훈련됩니다. 처음에는 밍밍해도 시간이 지나면 채소의 단맛, 두부의 고소함, 생선의 담백함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혈관이 좋아하는 밥상입니다. 혈압에 좋은 식사는 특별한 음식 몇 가지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밥상의 전체 모양을 바꾸는 것입니다. 접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쪽에는 밥이 있고 한쪽에는 채소가 있고 한쪽에는 단백질이 있고 짠 반찬은 조금만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흰밥만 가득하고 국물 한 대접, 김치와 젓갈, 장아찌만 있는 밥상은 혈압 관리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밥은 적당히, 채소는 충분히, 두부나 생선이나 달걀이나 콩 같은 단백질을 곁들이고 국물은 줄이면 훨씬 안정적인 밥상이 됩니다. 아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밥 반 공기 정도의 두부 한 조각, 데친 나물, 김치 조금, 국은 반 그릇 이하로 드실 수 있습니다. 빵을 드시는 분이라면 달콤한 빵이나 크림이 많은 빵, 대신 통곡물 빵에 달걀, 토마토, 우유나 무가당 두유를 곁들일 수 있습니다. 점심은 밖에서 드시더라도 국물은 남기고 짠 반찬은 조금만, 가능하면 채소 반찬을 먼저 드십시오. 저녁은 너무 늦지 않게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 두부, 콩, 달걀, 부드럽게 익힌 채소, 잡곡밥 조금이면 충분합니다. 치아가 불편한 분은 채소를 꼭 생으로 먹을 필요 없습니다. 푹 익히고 잘게 썰어 부드럽게 드시면 됩니다. 과일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과일은 좋다는 생각에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도 당이 있습니다. 혈당이나 체중 관리가 필요한 분은 양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나나, 토마토, 사과, 배, 귤 이런 음식은 적절히 먹으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좋지 않거나 의료진에게 칼륨 제한 이야기를 들은 분은 특정 과일과 채소를 마음대로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혈압 관리의 원칙은 많이가 아니라 적절히입니다. 특정 음식 하나를 믿지 말고 다양하게, 균형 있게 내 몸 상태에 맞게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걷기입니다. 여러분, 운동이라고 하면 벌써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 가야 하나, 땀을 많이 흘려야 하나,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혈압 관리를 위한 시작은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식후 10분 걷기입니다. 식사를 마친 뒤 바로 눕거나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 집안을 천천히 걷고 복도를 걷고 마당을 걷고 가능하면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10분이 짧아 보여도 매일 반복하면 몸은 그 리듬을 기억합니다. 걷기의 강도는 말할 수 있을 정도가 좋습니다. 숨이 너무 차서 말도 못할 정도로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조금 어려운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오래 걸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5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평지를 선택하고 계단이나 가파른 길은 피하십시오. 날씨가 너무 춥거나 더우면 실내에서 걷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래 앉아있던 몸을 깨우는 것입니다. 심장에게 갑자기 무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근육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줄기 쉽습니다. 근육이 줄면 걷기가 힘들어지고 활동량이 줄고 몸은 더 쉽게 무거워집니다. 근육은 몸의 엔진입니다. 엔진이 약하면 조금만 움직여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가벼운 근력 습관이 필요합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기, 벽을 짚고 팔을 굽혔다 펴기,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기, 수건을 잡고 양손으로 당기기 이런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힘을 줄 때 숨을 참지 마십시오. 숨을 참으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힘을 쓸 때 천천히 내쉬십시오. 운동은 몸을 혼내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협력하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는 잠입니다. 아침 혈압이 자주 높게 나오는 분들은 전날 밤을 돌아봐야 합니다. 늦게 잤는지, 자다가 자주 깼는지, 코골이가 심한지, 밤에 화장실을 여러 번 갔는지,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보았는지, 늦은 시간에 짠 음식을 먹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잠은 단순히 눈을 감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이 긴장을 내려놓고 혈관이 쉬고 심장이 속도를 낮추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밤마다 몸이 쉬지 못하면 아침 혈압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잠을 위해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것은 밤의 자극입니다. 자기 전 자극적인 뉴스, 화나는 영상,
걱정을 키우는 이야기를 계속 보면 몸은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머리는 누워 있어도 마음은 싸우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조금 일찍 내려놓으십시오. 조명을 낮추고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고 내일 걱정은 종이에 적어두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내쉬는 숨을 조금 더 길게 하십시오. 이것은 어려운 명상이 아닙니다. 몸에게 이제 하루가 끝났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밤의 음식도 중요합니다. 늦은 시간 라면, 국물, 과자, 짠 안주, 술은 다음날 아침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술은 잠이 빨리 드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지만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고 새벽에 몸이 무겁고 아침에 머리가 맑지 않다면 술과 야식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잠을 바꾸고 싶다면 밤의 입부터 바꿔야 합니다. 저녁은 너무 늦지 않게, 너무 짜지 않게, 너무 많이 먹지 않게 하십시오. 밤에는 혈관도 쉬어야 합니다. 5번째는 혈압 기록입니다. 혈압을 재는 것과 혈압을 기록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냥 재고 잊어버리면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록해야 몸의 이야기가 보입니다. 날짜, 시간,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맥박, 그날의 특징을 간단히 적으십시오. 전날 잠을 못 잤다, 국밥을 먹었다, 손주를 돌보느라 피곤했다, 산책을 했다, 화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나중에 보면 내 혈압이 무엇에 민감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짠 음식에 민감하고 어떤 분은 잠에 민감하고 어떤 분은 스트레스에 민감하고 어떤 분은 날씨 변화에 민감합니다. 기록은 내 몸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혈압 기록의 목적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를 볼 때마다 스스로를 혼내면 오래 못합니다. 오늘 왜 또 높아?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 몸이 힘들었구나. 어제 잠이 부족했구나. 이번 주는 국물이 많았구나. 내 몸이 알려줘서 고맙다.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혈압 관리는 자기 비난이 아니라 자기 관찰입니다. 관찰하는 사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은 지칩니다. 여기까지가 3부의 핵심입니다. 국물 줄이기, 혈관 밥상, 식후 걷기, 밤잠 회복, 혈압 기록. 이 5가지를 모두 오늘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국물만 남기십시오. 내일은 식후 10분만 걸으십시오. 모레는 혈압을 기록하십시오. 그렇게 하나씩 더해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작은 변화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이 몸속의 환경을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하루를 어떻게 보내면 좋은지 아침부터 밤까지 차분히 그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편안하게 들어보십시오. 혈압 관리는 추상적인 결심보다 구체적인 하루가 중요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먼저 할지, 점심에는 무엇을 조심할지, 저녁에는 어떤 습관을 줄일지, 밤에는 어떻게 몸을 쉬게 할지 그림이 그려져야 실천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특히 어지럼이 있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은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누운 자리에서 발목을 살짝 돌리고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고 몸이 깨어날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십시오. 그 다음 의자에 앉아 잠시 쉬십시오. 바로 혈압계를 감지 말고 몸과 마음이 가라앉을 시간을 주십시오. 혈압은 급하게 쫓아가듯 재는 숫자가 아닙니다. 조용히 만나야 하는 숫자입니다. 혈압을 잴 때는 등을 기대고 앉으십시오. 발은 바닥에 편하게 두고 다리를 꼬지 마십시오. 팔은 심장 높이에 맞추고 측정하는 동안 말하지 마십시오. 혈압계 숫자가 올라가는 동안 마음속으로 겁을 키우지 마십시오. 그냥 몸의 소식을 듣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숫자가 평소보다 높으면 바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제 늦게 잤는지, 짠 음식을 먹었는지, 감기 기운이 있는지,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돌아보십시오. 혈압은 상황을 반영합니다. 한 번의 숫자가 여러분의 전체 건강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는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빈속에 진한 커피부터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조금 조정해 보십시오.
물을 천천히 마시고 너무 짠 국 대신 부드러운 단백질과 채소를 곁들이십시오. 밥은 적당히 두부나 달걀, 생선 한 조각, 데친 나물, 싱겁게 무친 반찬이 좋습니다. 국이 꼭 필요하면 작은 그릇에 담고 국물은 적게 드십시오. 김치는 완전히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양을 줄이고 국물까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는 혈압을 두렵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혈관에게 오늘의 첫 메시지를 보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덜 짜게 시작한다. 오늘은 몸을 덜 힘들게 하겠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마십시오. 소파에 깊이 앉아 텔레비전을 켜기 전에 10분만 움직여 보십시오. 집안을 천천히 걸어도 좋고 베란다에서 햇빛을 보며 제자리 걸음을 해도 좋고 아파트 복도를 걸어도 좋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몸의 리듬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움직임은 하루의 기분을 바꿉니다. 오늘 나는 내 몸을 위해 한 가지를 했다는 작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혈압 관리에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자신감도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오래 갑니다. 점심에는 외식이 많아집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경로당에 가거나 시장에서 간단히 드시거나 가족과 밖에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조심할 것은 국물과 양념입니다. 국밥, 찌개, 칼국수, 냉면, 짬뽕, 우동 이런 음식은 따뜻하고 편하지만 국물에 나트륨이 많을 수 있습니다.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먹는 방식을 바꾸자는 말입니다. 국물은 남기고 양념장은 조금만 넣고 젓갈이나 장아찌는 적게 드십시오. 가능하면 채소 반찬을 먼저 먹고 밥은 너무 많이 말아 드시지 마십시오. 식당에서 싱겁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몸을 지키는 요청입니다. 점심 후에는 커피와 달콤한 간식이 습관이 된 분들이 많습니다. 커피 한 잔은 사람에 따라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설탕과 크림이 많이 들어가거나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면 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달콤한 빵, 과자, 떡을 매일 곁들이는 것도 체중과 혈당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압은 혈당, 체중, 콜레스테롤 같은 몸의 다른 흐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간식은 습관적으로 먹기보다 정말 배고픈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입이 심심한 것인지, 마음이 허전한 것인지, 몸이 필요한 것인지 구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에는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끊어야 합니다. 텔레비전을 1시간 넘게 보고 있었다면 광고가 나올 때마다 일어나십시오. 물 한 잔을 마시러 가고 창문을 열고 발뒤꿈치를 들어 올리고 어깨를 돌리고 복도를 한 바퀴 걸으십시오. 긴 운동 시간이 없어도 됩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자주 끊는 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집니다. 혈액은 움직임을 좋아합니다. 근육은 사용해야 살아납니다. 몸은 오래 멈춰 있을수록 더 무거워지고 무거워진 몸은 다시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이 고리를 끊는 방법은 아주 작게 자주 움직이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는 다음날 아침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늦은 저녁, 짠 음식, 과식, 술, 야식은 아침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녁은 가능한 한 가볍고 단순하게 드십시오. 밥을 너무 많이 먹기보다 단백질과 채소를 챙기십시오. 두부를 구워도 좋고 생선을 굽거나 찌고 달걀찜을 싱겁게 만들고 나물을 부드럽게 무치고 채소를 푹 익혀 드셔도 좋습니다. 찌개가 있다면 작은 그릇에 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십시오.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을 정리하거나 가볍게 걷는 것도 좋습니다. 밤의 습관은 혈압 관리에서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낮에는 조심하다가 밤에 무너집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과자를 먹고 출출해서 라면을 끓이고 잠이 안 온다며 술을 한 잔 마십니다. 그 순간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다음날 아침 그 대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혈압 관리는 밤에 승부가 갈 때가 많습니다. 밤에 입이 심심하면 먼저 양치질을 해보십시오.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정말 배고프다면 가벼운 음식을 조금만 드십시오. 짠 국물과 과한 탄수화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게 밤은 쉬는 시간이라고 알려주셔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을 만들어 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혈압 기록장을 한번 보고 오늘 잘한 일을 하나 적으십시오. 국물을 남겼다. 10분 걸었다. 과자를 참았다. 화가 났지만 숨을 쉬었다. 이런 작은 문장이면 됩니다. 사람은 잘못한 것만 기억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강 습관은 잘한 것을 기억해야 이어집니다. 오늘의 작은 성공을 적으면 내일 다시 할 힘이 생깁니다. 혈압 관리에는 칭찬이 필요합니다. 나를 야단치기만 하면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호흡도 해보십시오. 의자에 앉거나 침대에 누워 어깨 힘을 빼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숨을 내쉴 때 오늘의 긴장이 조금씩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숫자를 세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한 속도로 하십시오. 들숨보다 날숨을 조금 길게 하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이 호흡은 혈압을 즉시 해결하는 마술이 아닙니다. 하지만 긴장된 몸을 차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잠들기 전 마음을 전쟁터에서 집으로 데려오는 시간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하루 루틴 안에 넣어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없앨 수 없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배우자 걱정, 혼자 남을 걱정, 이런 걱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걱정을 몸속에만 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말할 사람이 있다면 말하십시오. 글로 써도 좋습니다. 기도나 명상처럼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있는 분은 그 시간을 소중히 하십시오. 산책하며 햇빛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도 조금 덜 긴장합니다. 혈관은 우리의 감정과 함께 살아갑니다. 계절별 주의도 필요합니다. 추운 날 아침에는 갑자기 찬 공기를 맞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외출 전 목과 손발을 따뜻하게 하고 실내에서 몸을 조금 풀고 나가십시오. 목욕할 때도 너무 뜨거운 물과 급격한 온도 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운 날에는 땀을 많이 흘리고 어지럼이 생기지 않도록 수분을 챙기되 심장이나 콩팥 질환이 있어 수분 제한을 들은 분은 의료진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혈압 관리는 계절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몸은 날씨와 함께 움직입니다. 명절과 여행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명절에는 전, 갈비, 잡채, 젓갈, 국물, 술, 떡처럼 맛있지만 짜고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많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 과식하기 쉽습니다. 여행을 가면 약 먹는 시간을 놓치거나 혈압계를 두고 가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미리 준비하십시오. 약은 챙기고 혈압 기록을 이어가고 국물과 술은 줄이고 오래 앉아 이동할 때는 중간중간 몸을 움직이십시오. 건강관리는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즐기기 위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부의 핵심은 하루를 작게 나누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차분히 재고, 점심에는 국물을 남기고, 오후에는 앉아있는 시간을 끊고, 저녁에는 가볍게 먹고, 밤에는 몸을 쉬게 하십시오. 이 하루가 쌓이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쌓이면 한 달이 됩니다. 혈압 관리는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드라마가 아니라 조용히 방향을 바꾸는 여행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여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오늘 점심, 오늘 저녁, 오늘 밤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압은 무서운 숫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마운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바꿀 수 있을 때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혈압을 적으로 보지 말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혈압은 생활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보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울은 고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라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핵심은 국물입니다. 혈압이 걱정된다면 소금통만 보지 말고 국물을 보십시오. 찌개, 국밥, 라면, 냉면, 육수, 김치, 국물, 젓갈, 장아찌, 가공식품 속에 숨어있는 짠맛을 줄여야 합니다. 오늘부터 국물을 반만 남기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작아 보여도 매우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식탁에서 바로 할 수 있고 돈이 들지 않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혈관에게 매일 주는 압박을 조금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밥상입니다.
혈압을 위한 식사는 특별한 약초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채소, 콩, 두부, 생선, 달걀, 통곡물, 적절한 과일, 싱거운 반찬이 중심이 되는 평범한 밥상입니다. 밥상에서 흰밥과 국물만 크게 보이면 조금 바꿔보십시오. 채소를 늘리고 단백질을 챙기고 짠 반찬은 줄이십시오. 특정 음식 하나를 믿지 말고 전체 식사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혈관은 하루의 유행식보다 매일의 균형을 더 좋아합니다. 세 번째 핵심은 움직임입니다. 운동이라는 말에 겁먹지 마십시오. 시작은 식후 10분 걷기입니다. 집 안도 좋고 복도도 좋고 마당도 좋고 평평한 길도 좋습니다. 오늘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걸으십시오. 무릎이 아프면 더 천천히, 더 짧게, 더 안전하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몸을 완전히 멈춰두지 않는 것입니다. 걷기는 심장을 부드럽게 훈련시키고 근육을 깨우고 마음의 답답함을 풀어주는 생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핵심은 잠입니다. 아침 혈압이 걱정된다면 전날 밤을 돌아보십시오. 늦은 야식, 술, 스마트폰 걱정, 자극적인 뉴스, 불규칙한 수면이 몸을 긴장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십시오. 잠은 혈관이 쉬는 시간입니다. 밤이 무너지면 아침도 흔들립니다. 잠들기 전 조명을 낮추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몸에게 이제 쉬어도 된다고 알려주십시오. 혈압 관리는 낮의 식탁만이 아니라 밤의 고요함에서도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핵심은 기록입니다. 혈압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록하십시오. 아침과 저녁, 가능한 한 일정한 조건에서 재고 적어두십시오. 한 번 높은 숫자에 무너지지 말고 흐름을 보십시오. 전날 음식, 잠, 운동, 스트레스와 함께 기록하면 내 몸의 패턴이 보입니다. 기록은 나를 혼내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지도입니다. 지도가 있어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3가지만 가져가십시오. 국물은 밥만 먹겠습니다. 식후 10분 걷겠습니다. 아침 혈압을 기록하겠습니다. 이 3문장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하루는 달라집니다. 혈압 관리는 거대한 결심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는 순간, 신발을 신는 순간, 혈압 기록장을 펼치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 작은 순간들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쌓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시간을 버텨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터를 위해, 삶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혈관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그렇다고 겁에 질려 살지도 마십시오. 혈압이 높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내 몸을 더 진지하게 돌보라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몸은 아직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싱겁게 먹다가 하루쯤 짜게 먹을 수 있습니다. 걷기로 해놓고 비가 와서 못 걸을 수도 있습니다. 혈압 기록을 하루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는 힘입니다. 하루 실패했다고 전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끼니에 국물을 남기면 됩니다. 다음 식사 후에 10분 걸으면 됩니다. 다음 아침에 다시 혈압을 기록하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오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정하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국물을 밥만 먹겠다. 나는 오늘부터 식후 10분 걷겠다. 나는 오늘부터 아침 혈압을 기록하겠다. 셋 중 하나만 골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국물을 밥만 먹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식후 10분 걷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혈압을 기록하겠습니다. 댓글은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과 맺는 약속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내 남은 삶을 지키겠다는 선언입니다. 혈압은 두려운 숫자일 수 있지만 알고 나면 관리의 방향이 보입니다. 방향이 보이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기 시작하면
어제와 다른 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혈압 관리는 병을 두려워하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의 운전대를 다시 잡는 일입니다. 혈관은 오늘의 선택을 듣습니다. 국물을 남긴 선택, 조금 걸은 선택, 일찍 잠자리에 든 선택, 화를 잠시 내려놓은 선택, 혈압을 기록한 선택을 몸은 기억합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안정을 만들고 내일의 안정이 한 달 뒤의 자신감을 만들고 그 자신감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더 단단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아직 여러분의 편입니다. 오늘부터 그 혈관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이제 내가 너를 돌보겠다. 이제 내가 내 삶을 다시 챙기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오늘 한 끼, 오늘 10분, 오늘 한 줄의 기록으로 시작하십시오.